안녕하세요, 레드알피엠 정준석입니다. 자, 이번 차량은 아이오닉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플랫폼이 처음으로 적용된 차량이었는데요. 일전에는 2륜 보여드렸고 이번에는 4륜 구동 모델 최첨단을 타고 있어요, 여러분. 대박입니다. 아이오닉 타면 참 그런 게 미래에서 온 것 같은 느낌. 실루만 봐도 벌써 디스플레이가 쫙 펼쳐져 있고. 그러니까요. 아이오닉을 다들 한 번씩 경험하셨던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전기차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줬다라고들 많이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전기차는 공간적인 제약도 좀 많았었고, 그 다음에 주행적인 성능도 무슨 뭐 최대 토크라고 하는데 뭐 잘 모르겠고, 무엇보다 충전이라든지 저장 용량이 좀 적다 보니까 아야 이거 매번 어떻게 충전해서 어떻게 다니냐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아이오닉 5가 출시되고 나서부터 주행 가는 거리가 400km 이상 되는 저장 용량, 그 다음에 실내 공간은 이건 뭐 SUV보다 더 넓습니다. 주행 성능은 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몸을 제껴질 정도로 나가니까 이제는 진짜 전기차 타도 된다, 전기차 사고 싶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사실 2륜 구동 모델은 400km가 넘어가기도 하고 충전 시간도 뭐 초고속 충전 그렇죠. 지원을 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살만한 전기차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아이오닉 5인데 일전에 탔던 2륜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2륜은 후륜 베이스입니다. 그쪽에 전기 모터가 하나 들어가는. 근데 4륜은 앞쪽에 하나 더 전기 모터가 배열되는. 그래서 최고 출력이 300마력이 조금 넘어가요. 최대 토크도 60이 넘어가는. 그러니까 2륜하고 비교하면 출력 차이는 80이 넘어가고 토크도 20 이상 넘어가는. 2륜 탔을 땐 이게 전기차라고 느끼기가 좀, 그러니까 내연기관 타시다가 전기차 타도 이질감이 없도록 그렇게 좀 세팅을 한 차량이었다고 하면, 이 4륜 구동 모델은 밟으면 그렇죠. 막 순간이동하듯이 진짜 정말 잘 나가는데, 내연기관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그 토크의 힘. 맞아요. 밟자마자 그냥 가장 강한 힘으로 나가니까.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경험했던 4륜 구동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기차가 되면 어쨌든 내연기관은 앞쪽이든 뒤쪽이든 중간이든 엔진을 배치해 놓고 그렇죠. 그 엔진에서 구동을 나눠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기차는 앞이 됐든 뒤가 됐든 전기 모터를 하나 추가하면 4륜 구동이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단순해지고 동력을 나눠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필요할 때 그 앞쪽 동력을 주든 뒤쪽 동력을 주든. 네. 그래서 여기서 차이점이 나는 게, 일반 내연기관 4륜 구동은 출력이 올라가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면 나눠 쓰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전기차는 전기 모터가 하나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출력이 향상이 되는. 그래서 2륜 구동과 4륜 구동의 출력 차이가 생기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 맞습니다. 대신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2륜 구동은 400km가 넘어갑니다. 1회 충전하면. 근데 얘는 370? 그렇죠. 400km가 채 안 돼요, 주행거리가. 그래서 타보면 아 이게 진짜 요즘에 전기차구나 느낄 수 있는데, 주행거리, 그러니까 얘가 한 2륜 구동의 주행거리만 됐으면 얘가 짱입니다. 제가 1년에 그래도 2차 저차에서 합산하면 한 4, 5만 킬로 타지 않습니까? 그거를 감당한다고 그랬을 때 그동안 전기차를 선택 못했던 이유가 가능 주행거리가 너무 짧아서였거든요. 하루에 200km 가지고는 저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오닉이라면 지금 뭐 4륜 구동 뭐 360km, 70km, 뭐 그냥 평균적으로 350 정도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가는 거리를 보여준다. 그래서 저도 곧 구매할 예정입니다. 사실 매일 부산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무실이나 집에 충전기가 있으면 수월하긴 합니다. 훨씬. 그래도 좀 부지런해야 되죠. 왜냐면 충전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뭐 주유하는 것보다는 더 드니까. 네네, 어쨌든 간에 맞아요.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요. 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적용된 이렇게 공간 활용성이라든지, 그렇죠. 아이오닉은 가장 제가 2륜 탔을 때도 만족스러웠던 게 이 승차감. 이 승차감이 현대차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게 뭐 전용 플랫폼이 됐든 배터리의 무게중심이 낮아져서 그런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눌러주면서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튕기지가 않아요, 차가. 맞아요. 이게 준준형이잖아요, 사이즈는. 어쨌든 뭐 휠베이스는 넓더라도. 그렇죠. 거기서 느낄 수 있는 승차감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참 이제 어떤 사회생활을 하고 세대에 있어서 중간 허리층을 맡고 있는 나이가 됐었을 때 이런 전기차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제 더더군다나 저희보다도 훨씬 더 몇십 년이나 앞서서 전기차를 이제 경험하는 세대가 되겠지만, 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아이오닉 5를 통해서 굉장히 신기할 따름이고, 과연 또 다음 세대의 또 이제 전기차들은 어떤 업그레이드가 돼서 계속해서 나올까,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갖는 의미는 이 앞으로의 전기차, 이건 10년 후에도 전기차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지금 현재 살 수 있는 전기차. 얼마 전에 저희가 G80 전기차 탔지만
그건 더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것도 네. 비싼 거지만. 뭐 가격이 뭐 많이 비싸서. 배터리도 큰 걸 넣었지만.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점점 업그레이드가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기차를 보여준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현재로서는 충분히 살만한 전기차. 나중에는 뭐 여기다가 소형 원자로 하나 만들어 놓는 거 아니에요? 계속 가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한 350km 이상 주행거리를 확보만 하면 일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 조금 소위 말해서 쫄립니다. 아, 그렇죠. 이게 옛날에 LPG 차 있죠. 시골 이상한 구석구석 가면 LPG 충전소가 없어요. 맞아. 휴게소에서 넣고 가야 되거든. 근데 그거 타이밍을 놓치면 그렇게 마음이 쫄려. 약간 그런 느낌 있어요. 저희도 예. 지금 한 충전 한 40% 정도 남아서 그렇죠. 주행 가는 거리가 한 180km 남았어요. 네, 네. 이게 기름 게이지 떨어져서 그렇죠. 187km 남은 거랑은 네. 체감되는 게 다릅니다. 아,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2륜을 타다가 4륜을 타면 앞에 4자리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심리적인 압박?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건 있는데 네. 아이오닉 그냥 좀 난 충전거리가 중요하다 네. 하시는 분들은 2륜, 좀 나는 그래도 퍼포먼스 파워풀한 전기차를 느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4륜. 그리고 되게 특이한 건 이게 소음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떨 때는 내가 지금 벌써 이 정도 속도로 달리고 있나 싶을 정도로 그냥 느낌이 없다가, 근데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속도가 크게 느껴지는, 그게 어떨 때냐면 순간적인 가속을 붙일 때에는 우와 장난 아니다 이런 느낌. 아주 얌전하게 달리다가 갑자기 그냥 야성미 넘치는 그냥 와일드함을 보여주는, 동전의 그 앞뒷면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아이오닉 5에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 타면 가속 페달 풀악셀 딱 치면 왕! 그렇죠. 그렇죠. 막 빠른 것 같은데 네, 속도는 네. 별로 안 별로 안 나잖아요. 나잖아요. 근데 얘는 소리는 안 나는데 안 납니다. 이런 그러니까 지하철 가는 소리 슉, 뭐 네, 비행기 네, 이륙하는 소리 그런 소리만 날 뿐인데 속도는 정말 빨리 올라가요. 엄청나게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신선함, 경험해보지 못한, 그리고 그렇죠. 일상주행 할 때도 어떻게 보면 전기차가 최적화된 거예요. 맞아요. 지금 정차했을 때도 아무런 소리도 없고 진동도 없고 그냥 느낌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이러다가 그리고- 앞으로 안 나가면 불안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가속 페달 가져가면 갑니다. 귀신 가듯이 네. 그냥 스르륵 움직이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초반에 있잖아요. 가장 많이 쓰는 정차했다가 그렇죠. 60에서 80km까지 도달할 때 그렇죠. 이때 느낌이 내연기관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막 엔진 돌리고 변속해갖고 네. 막 올라가는 그 느낌하고 네. 그냥 귀신 가듯이 유령 지나가듯이 드르륵 지나가는. 자, 디자인도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륜하고 4륜의 차이는 없어요. 네. 단 하나, 트렁크 리드라인 쪽에 H트랙. 네. 배지된 거 제외하고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요. 네모난 깜빡이. 네, 기가 막히죠, 여러분. 픽셀 디자인.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이 옵션이 지금 현재 출고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 지시등이 범퍼 밑으로 내려와서 램프로 되어 있는 모델만 지금 출시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반도체적인 부분이나 생산 라인 쪽에서 이 재료, 어쨌든 아이오닉은 상징이 이거기 때문에 이 모델을 원하시는 분들은 네.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램프 밑으로 네. 가니시 들어가는, 그렇죠. 그 저기도 다 불빛이 불빛. 들어옵니다. 근데 그 옵션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 지금 출시가 안 되고 있어요. 출고가 그러니까 안 되고 있어요. 저게 이제 포인트고 감에 보면 되게 멋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정면에서 보셨을 때 보통 사이드 미러에서 사이드 리피터가 이제 깜빡깜빡이면 앞에서도 잘 보이지 않습니까? 얘는 아주 앙증맞게 저 쬐끄마한 카메라에 조그맣게 불이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 약간 레고 같은 느낌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런 데서 오는 좀 아기자기함? 그렇죠. 픽셀 디자인 요거 눈거 요거 되게 신선한, 제가 봤을 때는 그 도전이었다. 다른 차들하고 반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네네네. 픽셀 디자인은. 꼭 또 저런 형태가 아니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릴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 하단부 있잖아요. 네. 저희 개폐 형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필요할 때 열리고 닫히고 네. 하는.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전기차 맞춰갖고 공기장 받는 그런 디테일들 그렇죠. 구성 적용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오닉 5 디자인 볼 때 하이라이트는 이 측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구조잖아요. 사실 내연기관에서는 이 구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버링이 저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없어요, 거의. 오버링 자체가 없습니다. 그걸 다 그냥 휠베이스로. 오히려 차가 더 이렇게 뭐랄까요, 더 안정감이 있고 베이스가 굉장히 넓게 느껴지는데, 진짜 엔진을 제가 봐서 주먹만하게 만들지 않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 거기다가 차가 좀 길어 보이는 효과까지도 그렇죠. 있고요. 물론 실제로도 길긴 긴데 더 길어 보이는 거죠. 그리고 해치백도 아니고요. 그렇죠. 외건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없던 위에를 더 자르면 완전 스포츠카가 될 거고, 위를 더 높이면 SUV가 될 거고. 그러니까 사이드에서 보는 재미가 있는 차가 아이오닉 5가 아닐까. 그리고 디테일도 들어간 건
뭐 요즘 잘 쓰는 네. 그런 빗살무늬라든지 네. 뭐 휠 같은 경우에도 공기저항 고려해서 만들긴 했는데 아우, 그래도 옛날에는 공기저항 생각한다고 휠을 다 막아놓고, 그래도 그렇게 안 만들어서 저는 칭찬해주고 싶어요. 이외에는 뭐 사이드미러 네. 저렇게 해서 카메라 들어간 부분이라든지 뭐 손잡이는 히든 타입으로 되어 있고. 그런 아이오닉 5만의 디테일 들어간 부분들도 있고요. 후면 쪽도 전면하고 같이 디자인 가능. 네. 그릴 쪽 형상 따서 네. 리어램프 넣고 가니쉬 넣어갖고 네. 마감해준 그런 형태인데요. 약간 이쪽에서는 약간 건담 느낌도 나고 그러게요. 로봇 느낌 납니다. 맞아요. 이렇게 뒤에서도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줬고 그리고 또 픽셀 디자인 이어지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진짜 로봇 얼굴을 형상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근데 처음에 되게 야, 저게 디자인적으로 될까? 이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실물을 다들 이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되더라. 그리고 쭉쭉 거놨기 때문에 차도 넓어 보이고 네. 좀 단단해 보이는 맞습니다. 그런 느낌 주는 후면부 디자인 보여주고 있고요. 자, 실내도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륜이나 사륜이나 실내 차이는 없겠죠, 당연히. 네네네. 대신 계기판 쪽에 사륜구동 시스템 배분되는 그렇죠. 그 그래픽 하나가 추가됐고요. 얘는 뭐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디자인 자체는 꽤 획기적이었죠. 아이오닉 5 나왔을 때 이동되는 중앙 아일랜드 콘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여기 실용성이 꽤 괜찮아요. 그리고 뭐 컵홀더 이렇게 돼 있고 이 밑에도 꽤 공간 많고 여기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하나 좀 단점이 이게 좀 딱 고정이 안 되면 주행할 때 여기서 잡소리가 좀 납니다. 이런 식으로 고정을 딱 돼야 돼. 딱 소리 날 때까지 고정을 해줘야 돼. 여기 잘 안 맞으면 여기서 좀 잡소리가 나는 부분이 있고요. 12.3인치. 네, 뭐 이거야 뭐 요즘 뭐 다 적용하는 거니까. 계기판하고 중앙 디스플레이 연결한 그리고 사이드 요거 좀 적응 필요합니다. 사이드 미러 디스플레이 이 부분도 적응도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주차할 때 까다롭긴 한데 그렇죠. 적응되고 나면 좋습니다. 특이하게 이게 각도가 조절이 안 돼요. 이렇게 좀 누워질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안 돼요. 대신 미러 조절하듯이 그렇죠. 그걸로 갖다가 네. 조절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좀 팁을 드리자면 이 보일 때 그냥 화면만 보이게 하시지 말고요. 차가 보이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사이드 미러 맞춰놓듯이 네. 이렇게 해놓으시면 조금 이질감이 적어요. 네. 그리고 얘가 좋은 건 야간. 그렇죠. 그 비 올 때. 네, 그건 대박이에요. 이때. 그리고 신기한 게 비가 방울에 안 비칩니다. 후방 카메라나 이런 거는 빗물 묻으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 선보인 것도 아이오닉 5가 처음. 요거 한번 소개해 주시죠. 요즘에 버튼도 많고 이제 돌리는 건데 움직일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돌려서 네. 조작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 벤츠에서 봤던 칼럼 방식은 맞는데 이게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게 아니고 돌려야 돼요. 돌려서. 처음 타시는 분들은 이거 되게 많이들 움직여요. 이거 안 되냐고. 누르면 피고. 네. 근데 처음에 얘도 좀 적응돼야 돼요. 이게 돌리고 바는 방향이 맞아요.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 있습니다. 눌러주면 드라이브 모드 바꿀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에서 좀 하나 인상적인 건 로고가 없는 거. 네. 현대 로고가 사라지고 아이오닉 그 디자인 나타내는 픽셀 돼갖고 박혀있는 좀 깔끔하게 구성된 공족이나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하나 좀 아쉬운 게 있죠. 통풍, 열선. 그렇죠. 이 버튼이 따로 빠져있진 않습니다. EV6는 빼놨던데 아이오닉 5는 따로 물리 버튼을 빼놓지는 않아서 출발 전에 조작을 해야지. 중앙 디스플레이에서 열선 통풍 이걸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서 조절을 또 해야 되고 이것도 또 조절을 이렇게 해야 돼요. 대신 요건 됩니다. 네. 요건 돼요. 근데 운전하다 이걸 언제 하고 있어요? 어라운드 뷰 그렇죠. 모니터가 있고요. 요즘 뭐 현대 잘 들어가는 거 이렇게 요거 은근히 괜찮아요. 3D로 볼 수도 있는 거 화질도 괜찮고 이 차의 급을 생각하면 옵션이라든지 구성은 정말 잘 해놨는데 이렇게 세세히 봤을 때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는 현실적이긴 하지만 그렇죠. 디자인도 깔끔하고 저희가 요즘에 현대나 기아 타면 마음에 들어하는 마감 품질 그런 것도 참 잘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가 1열 시트는 릴렉션입니다. 누워지는. 네. 저 무중력을 느끼라고. 근데 진짜 난 무중력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시트가 뒷바지만 가는 게 아니라 자방이 들리면서 그렇죠. 허벅지 받침대도 같이 올라가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 구조인데 제가 이때 타면서 왜 1열에다가 그걸 넣어놨지라고 생각은 해봤어요. 생각한 건 충전해야 되잖아 얘.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편하게 해라. 운전할 때 그거 쓸 수는 제가 없잖아. 한번 그렇게 해서 기다리면서 잤거든요. 좋더라고. 그러니까 충전하실 때 이 시트는 활용하시면 자, 근데 또 충전하면서 내가 굳이 차에서 자면서까지 충전을 해야 되나 싶은 그런 거시기한 거는 있었는데 어쨌든 괜찮아요. 자, 제가 일부러 지금 시트를 뒤로 한번 옮겼는데 그래도 뭐
탈 수 있습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운전했던. 기본 레그룸이 이렇게 크니까. 그러니까 이게 3m 휠베이스가 되니까 전기차 플랫폼 적용돼서 오는 장점. 그리고 사이드 쪽은 커튼 네. 수동이긴 하지만 적용되어 있고요. 네. 열선도 2단계로. USB 충전 단자. 네. 에어벤트는 이쪽에 있습니다. B필러 쪽에. 네.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어서. 저는 이 시트에서 여기 인조가죽 쓰면서 여기는 좀 패브릭 소재로 같이 적용한 거 이런 부분들 되게 괜찮아요. 요 아반떼에서 봤던. 네, 젊은 그런 것도 잘 해놨고요. 그리고 뭐 자방의 길이라든지 등받이 각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불편하진 않고, 또 하나가 아이오닉 5 장점이 뭐 옵션이긴 하지만 2열 시트를 이렇게 전동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앞뒤로. 근데 등받이는 수동이고, 네. 이런 시트 활용성, 공간 활용성 이런 데서는 장점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트렁크 살펴봐야 되겠죠? 네, 열어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옆에 버튼은. 여기요. 전동식 트렁크 적용되어 있고요. 실내를 앞에 1, 2열을 이렇게 뺐음에도 트렁크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 정도면 뭐 제가 저번에 실어봤지만 백은 아주 편안하게 실었어요. 4개까지는 테트리스를 좀 잘해야 돼요. 3개는 그냥 여유롭게 들어가고, 밑에는 공간은 뭐 이 정도. 나머지는 다 이제 배터리하고 이런 모터 들어가는. 네. 어쨌든 이 보통 일반적으로 내연기관 플랫폼에다가 트렁크 공간을 만든다든지 실내 공간을 빼면 어쨌든 손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트렁크가 그런데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자체를 eGMP라고 해서 그 전기차 전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배터리나 이런 것들이 다 바닥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머지 쉽게 표현하면 뭐 생활 공간이라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손해를 볼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아쉬운 거. 얘 2열 시트 접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여기 버튼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버라도. 얘는 없습니다. 네. 무조건 앞에서 접어야 돼요. 배터리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그래도 여기 손잡이도 있어. 아, 그럼요. 자, H트랙. 이건 이제 사륜. 네. T내는. 이 사륜 구동이 내연기관 할 때는 알아서 이제 구동을 배분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뭐 전륜 구동 베이스면 앞쪽으로 구동 배분해주고, 급가속하거나 출발할 때만 뒤쪽으로 네, 빼고, 네. 만약 후륜 구동이라면 그게 반대로 되는 그 형식인데, 얘는 비슷해요. 에코하고 노멀 모드에서는 대부분은 다 뒤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륜 구동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비를 좀 아끼고 효율성을 높이고 하는 그 방식으로 가는데, 여기서 스포츠 모드를 딱 놓으면 그때부터는 앞뒤로 다 배분을 그렇죠. 해버립니다. 구동을 나눠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쪽을 전기 모터를 더 내가 써보고 싶다. 그렇죠. 이럴 때는 스포츠 모드 놓고 밟으시면 돼요. 그러면 내연기관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 가속감을 전기차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딱 스포츠 모드 하고 나서 여러분, 우주선이 출발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 내연기가 고백이랑이 하고 우와 가는 게 아니고 소리는 안 나는데 자꾸 몸이 뒤로 제껴져요, 여러분. 지금 고개를 못 대잖아요.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륜하고 사륜의 가장 큰 차이. 네, 그렇죠. 전기 모터 앞쪽에다 탁 줘갖고 맞아요. 같이 가는. 맞아요. 근데 무섭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이 아이오닉 5로 오면서 특이한 게 뭐냐면 변속이 되는 게 아닌데 뭔가 내가 이게 가속을 붙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오는 것처럼 일반 내연기관과의 그 이질감이 별로 잘 모르게, 전기차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탔을 때는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이오닉 5는 뭐 주행거리나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승차감 플러스 지금 말한 거. 네, 맞아요. 내연기관 타셨던 분들이 전기차를 타더라도 이질감을 느낄 수 없도록.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G80 전기차 타봤잖아요. 걔는 더합니다. 걔는 전기차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고급스럽고,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이 발전을 할 거고 이런 과정들이 거쳐서 이제는 변환하는 그 시점에 나온 모델들이 바로 이 아이오닉 5가 아닌가. 네. 최신의 모델답게 다양한 운전자 지원 시스템도 아이오닉 5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크루즈 컨트롤, 여기는 자유로니까 속도는 90km로 설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속 페달하고 브레이크 페달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앞차 거리 계산에서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차선하고 차선 인식해서 차선 중앙 잡고 핸들 조향해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처럼 핸들을 잡고 있지 않아도 주행이 이루어지는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제네시스를 통해서 처음 선보였던 차선 변경 기능도 아이오닉 5에도 반영이 되었는데요.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방향 지시등 조작해주면 인식하고 핸들 잡고 있지 않아도 차선 변경해주는 이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요즘 적용되는 최신의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이오닉 5에 적용된
다양한 편의 사양 중 꽤 돋보이는 요소가 되어주지 않을까 여겨지고요. 앞으로 이제 뭐 아이오닉이 또 SUV 모델도 나올 거고 다양한 모델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좀 재미있게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시승해 보시면 네. 아 이게 요즘 전기차구나. 그렇죠. 이제 전기차도 좀 살만한 차들이 나오고 그럼요.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이 아이온5가 아닐까. 꼭 한 번은 경험을 해보시고 꼭 구매를 떠나서 아 이제 전기차에 대한 느낌이 이런 거고 흐름은 이렇게 가겠구나 라는 걸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봤던 그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그렇죠. 느끼시거든요. 네. 그 정도로 괜찮은 차입니다. 그럼요. 사실 그렇게 네. 막 저평가되고 맞아요. 막 이럴 차는 아니라서. 네. 자, 여기까지 현대자동차의 순수 전기차 아이오닉5 만나봤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이상 저는 레드 RPM 네. PT였습니다. 감사합니다.